네, 안녕하세요. 이번 클립에서는 텐서플로우의 기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다룰 내용들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텐서플로우를 설치하고 그리고 임포트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텐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텐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텐서플로우로 모델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시퀀셜 API, 펑셔널 API, 서클래식 API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텐서플로우가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텐서플로우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텐서플로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스톨 앤 임포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가 없으신 분들은 인스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때 pip install tensorflow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여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이 pip install tensorflow 앞에 느낌표를 붙여 주어야 동작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을 해주시면 텐서플로우가 깔리게 되고요.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한 다음에는 이 아래 텐서플로우를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텐서플로우를 tf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을 해서 임포트를 해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함수를 사용을 할 때 텐서플로우에서 어떤 함수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때 tf. 어떤 함수의 이름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텐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라고 하는 것은요. 스칼라, 벡터, 행렬 그리고 3차원 이상의 고차원 배열들을 모두 아우르는 일반화된 데이터 구조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인공지능이 연산을 진행을 할 때 스칼라, 어떠한 숫자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벡터, 행렬, 그 다음에 3차원 이상의 고차원 배열들을 이용을 해서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모든 것들을 텐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는 0차원 텐서고 벡터는 1차원 텐서, 행렬은 2차원 텐서, 3차원 이상의 고차원 배열들은 3차원 이상의 텐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텐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았으니 텐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것은 텐서플로우의 제로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제로스라고 하는 함수는요, 이 안에 이렇게 생긴 인수를 받게 됩니다. 이 인수는 우리가 만들 텐서의 쉐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시행을 해보면 2,3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 텐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을 보시면 2개의 행이 존재하고 열을 보시면 3개의 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이름이 제로스이기 때문에 이 값의 텐서의 각 값들은 모두 0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것은 tf.once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 우리가 만들 텐서의 쉐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시행을 해보면 아까는 제로스였기 때문에 이 안의 값들이 다 0이었는데 여기서는 다 1로 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의 쉐입을 조정해서 2차원 텐서를 3차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1차원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차원을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4개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로스랑 원스를 봤는데요. 이 안의 값을 텐서의 안의 값을 전부 다 0으로 혹은 1로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2로 채우고 싶을 때, 1000으로 채우고 싶을 때, 만으로 채우고 싶을 때 각각의 어떻게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f.fi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오는 인수는 아까 마찬가지로 쉐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인수는요, 이 안에 어떠한 값으로 채울 것이냐 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뜻은 2x3 텐서를 만드는데
2라는 값으로 모두 다 채워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000을 입력을 주게 되면은 1000으로 채워져 있는 텐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을 입력값으로 주게 되면은 만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루어진 텐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의 컨스탄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는 텐서가 아닌 것들을 텐서로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tf.constant에 입력을 주게 되면은 이것이 텐서로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텐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텐서플로우로 모델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셜 API, 펑셔널 API, 서클래싱 API 이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만들 때 이처럼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활용을 할 겁니다.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숫자가 손글씨로 적혀 있는 데이터인데요. 손글씨로 4, 9, 3, 0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을 이게 실제로 0인지 4인지 9인지 맞춰내는 태스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내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계산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풋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인풋 값을 이용을 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계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이 계산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레이어에서 어떤 특정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 레이어 1의 결과를 받아서 특정 연산을 또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 그 값을 받아서 처리된 값을 받아서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은 이 시퀀셜 API를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코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모델을 만들 건데요.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텐서플로우의 시퀀셜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퀀셜 함수를 쓸 때 이 소괄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리스트에는 각각의 레이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레이어들을 쌓아서 이 시퀀셜 안에 넣어줌으로써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 이것은 비유적인 설명이라서 딱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시퀀셜이라고 하는 박스를 만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저희가 사용할 레이어들을 넣어주고 이것을 모델이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저희가 값을 넣을 때, 레이어들을 넣을 때 리스트의 형태로 레이어들을 나열해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첫 번째 이 부분 코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tensorflow.keras.sequential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아까는 여기서 선언을 할 때 이 안에 리스트를 넣어줌으로써 바로 리스트를 넣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에 넣지 않은 상태로 초기화를 해 놓은 다음에 이 model.add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 모델이라고 하는 데다가 시퀀셜을 할당을 했는데 이 모델에다가 점을 찍고 add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어떤 레이어를 넣을 것인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 시퀀셜 박스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의 레이어를 추가해서 넣고 그 다음에 add가 되었을 때 하나의 레이어를 또 추가해서 넣고 그 다음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넣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퀀셜 API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펑셔널 AP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셜 API는 이처럼 순차적으로 어떠한 값들을 처리하게 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펑셔널 API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어떠한 값이 병렬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 쉽게 모델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AP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는 이 시퀀셜이라고 하는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리스트로 레이어들을 한 번에 넣는 방식, 아니면은 레이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넣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펑셔널 API에서는요, 반대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펑셔널 API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또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모델이라고 하는 박스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근데 이 박스를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는 것이 인풋입니다. 인풋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레이어로 갈 것이다. 레이어 1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값이 레이어 2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값이 레이어 3에 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아웃풋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일단 데이터가 어떻게 흐를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명시한 것을 모델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펑셔널 API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인풋은 이거고 그 값이 전달돼서 이 레이어 1에서 처리가 되고 그 값이 전달돼서 레이어 2,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1번부터 9번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쉐입을 가진다 정도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서 모델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 되고요. 그 인풋을 그 다음 레이어에 인수로 주게 됩니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인풋에 대해서 여기에 레이어에서 처리를 하고 conv1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그 결과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값을 다음 레이어에다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풀1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짓이라고 하는 아웃풋 값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펑셔널 API에서 이 데이터의 흐름을 정의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모델이라고 하는 박스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텐서플로우에 모델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 안에다가 인풋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의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이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로지츠, 이것들을 각각 지정을 해줌으로써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모델이라고 하는 박스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펑셔널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서브클래싱 API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클래싱 API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활용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닛에서 저희가 사용할 변수들을 모두 만들어 놓게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이 변수들에 대해서 다음 함수에서 주로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레이어들에 대해서 각각의 셀프 어떠한 변수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값들에 대해서 레이어들에 대해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풋은 저희가 이 클래스가 받는다, 이 함수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 인풋이 처음 레이어에 들어가서 net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입력이 되고, 그 net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레이어로 가서 다시 net이라고 하는 데다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레이어들마다 반복을 하게 되고 net이라고 하는 아웃풋 값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브클래싱 API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정의를 할 때 이 클래스 옆에다가 소괄호를 해서 이 모델을 정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시퀀셜 API, 그 다음에 펑셔널 API, 그 다음에 서브클래싱 API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고 전처리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모델 컴파일이 무엇인지, 모델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각각에 대해서는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것은 여기서 모델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텐서플로우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